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목이 아주 좋아요. 여기에 사는 즐거움이란 책입니다. 야마오 산세이라는 일본의 작가이자 운동가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운동가? 아니면 사회실험가? 여튼 이 야마오 산세이라는 분이 지은 여기에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정 스님이 좋아하셨던 책 중에 한 권이에요. 내가 사랑한 책들이라는 스님이 좋아하셨던 책을 엮어놓은 문학의 숲에서 출간한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한 챕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마오 산세이의 문장 낭송해 볼까요?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 오실 겁니다. 자, 이제까지 계속되었던 나의 여행도 여기서 끝난다. 그 사이 내 나름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지구 위의 어느 장소이든 사람이 한 장소를 자신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거기서 나고 죽을 각오를 하면 그 장소에서 끝없는 여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나의 여행은 여기에 산다는 것 속에 있다. 여기에 산다는 것은 삼라만상 속에서 삼라만상의 지원을 받아가며 거기에 융화돼서 사는 것이다. 나의 여행은 여기에 산다는 것 속에 있다. 이 문장이 눈에 혹 들어옵니다. 우리 요새 여행 못 가잖아요. 일부는 다니시기도 하십니다만 아마 해외여행 그리우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여행이라는 것이 멀리 떠나는 것도 여행이지만 여기에 산다는 것, 그것도 여행이지 않을까. 미셸은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여기에 산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여행이라는 것을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열도 체남단의 가고시마현에서 뱃길로 130km를 달리면 제주도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에 도착한다. 1977년 어느 날 온 가족을 데리고 한 남자가 배에서 내린다. 이곳은 빗살무늬 토기 시대부터 살아온 조몬삼 나무가 있는 천혜의 약구섬. 여기에서 그는 버려진 마을을 다시 세우고 산과 바다 그리고 그 안의 모든 목숨 부치들을 스승으로 삼아 자연과 벗하며 새로운 형식의 삶을 시작한다. 그로부터 20년 여기에 사는 즐거움. 이 책은 부도자이자 시인인 야마오 산세이가 1996년부터 만 2년 동안 월간 아웃도어에 연재한 글을 모은 것이다. 아웃도어라면 사람들은 야외에서 노는 것이나 여행을 하는 것으로 혹은 다소의 모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 속에 감히
산다라는 시야를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가장 참다운 아웃도어란 사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년 동안의 산다라는 여행 속에서 차츰 내게 분명해진 것은 우리는 이 지구에 속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요. 참 그렇구나. 고개 끄덕여지지 않으십니까? 하루는 걸어서 왕복 9시간이 걸리는 산속의 조문삼 나무를 만나러 갔다가 한 폭이 작고 흰 제비꽃과 마주치게 된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인류 전 문명사에 필적하는 길고 긴 시간을 살아온 조문삼 나무 옆에 고작 2-3cm 정도의 제비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야마오는 제비꽃도 하나의 생명, 조문삼 나무도 하나의 생명, 생명이라는 이 지상의 신비에서 보자면 양자는 완전히 대등하다는 사실을 느끼며 전율한다. 그는 이러한 동등한 사랑스러움을 가미라 표현하는데 계절에 따라 쉼없이 변화해가는 주변 풍경 속에는 온통 그 가미들이 동등한 사랑스러움들이 숨어 있다. 나는 하나로서의 신과 구별하기 위해 삼라만상으로서 나타나는 오래되지만 새로운 신을 그냥 감이라고 표기한다. 감이란 우리를 초월해 있으며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깊고 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의 별명이다. 그러므로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고 깊고 강한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감이라 할 수 있다. 이 감이는 지배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고 조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신과는 다르다. 하지만 소중하게 취급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제까지의 신과 같다. 나란 무엇인가를 찾아가다 보면 그것은 분명 자연 또는 가미에 가닿게 된다. 거꾸로 자연 혹은 가미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이른다. 저도 미셸도 이런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깊고 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 그런 대상,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기왕이면 한평생 한 생을 살다 가는데 기왕이면 다 웃지 말라고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외모가요 많았으면 좋겠고요. 뭐가요? 부가요. 건강이요. 사랑이요.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았었는데요. 조금씩 변해 가더라고요. 다른 건 뭐 다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왕이면 한 생을 살다 가는데 좋은 기운을 주는 존재 그리고 깊고 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삶이면, 그런 삶이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올해 부쩍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또 오래전에 저를 되돌아보면 그때도 또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빛나는 보석보다 밤을 비추는 별같이 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 많이 써놨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그러고 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오래전 그 시절에. 그리고 지금은 무슨 삶을, 어떤 생을 살다 가길 원하실까요?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계속 봐주시기가, 찾아 들으시기가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무슨 오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유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뭐 좀 통하시는 비슷한 구석이 있으시다면 제 방송이 조금 편하시겠죠. 편안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는 우리가 만나서 진심으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것이 풀이든 나무이든 바위나 돌이든 바다이든 사람이든 곤충이든 모두 감이라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 진실한 것, 착한 것, 즐거운 것을 감이라고 부르면 무슨 까닭에선지 그 순간 그 즐거움, 착함, 진실, 아름다움이 한층 깊어져요.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는 길일 겁니다. 라고 그는, 야마오 산세이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가미를 통해 구원을 얻기도 했어요. 어느 날에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20년 이상 이 땅에 살고 있고 아내도 이미 10년 가까이 여기에 살고 있다. 그리고 둘 다 백목년만큼, 아니 야생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봄을 알리는 아오모지 꽃을 사랑한다. 그런데도 코앞에 있는 그 나무를 이제껏 둘 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비에 젖어 있는 만큼 그 담황색의 꽃은 한껏 싱싱한 모습으로 멍청했던 우리들의 오랜 세월을 향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듯했다. 보고 느끼는 인간의 힘이란 자연의 생명이 가진 무한한 힘의 관점에서 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 꽃은 일러주는 듯했다. 내년부터는 백목년과 함께 그 아오모지가 우리에게 이대로 더 바랄 것이 없는 밑바닥으로부터의 삶에 대한 긍정의 한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 틀림없다. 40억 년이란 생명의 흐름 안에는 백목년과 아오머지 외에도 우리에게 공명현상의 감동을 일으켜주는 존재가 무한하게 널려 있다. 그때도 장마가 지고 있었고
나는 우산을 쓰고 쏟아지는 빗 속에 서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더니 흰 꽃을 활짝 피운 선배롱 나무가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모습이 내게 보여준 것은 비를 맞으며 흠뻑 젖어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가장 꽃 피어 있는 시기라는 지극히 단순한 위로였다. 5분 정도 나는 깊은 위로를 받으며 그 나무에 홀려 있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그 나무는 몇만 그루가 있는지 몇십만 그루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야구섬의 수많은 나무 숲 속에서 조몬삼 나무에 이어 두 번째 내 나무가 되었고 가미가 되었다. 아, 그 선배롱 나무 보고 싶네요. 비를 맞으며 흠뻑 젖어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가장 꽃 피어 있는 시기라는 지극히 단순한 위로였다. 우리만의, 나만의, 여러분만의 선배롱나무를 찾자고요. 바로 앞에 있을 겁니다. 선배롱나무라는 그 이름처럼 꼭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낯설고 신비로운 그런 나무 아니고요. 흔하디 흔해 빠진 그런 나무더라도 내 눈에 내 일상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나무 있을 거예요. 왠지 그 나무 옆을 지나가면 말 한마디 건네고 싶은 그런 나무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일은 혹은 주말엔 그 나무에게 이름 하나 지어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내일 출근하는 길에 그리 해볼랍니다요. 섬에서 그는 하루 중 반나절은 농사일을 하고 나머지 반나절은 명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생활을 한다. 농사엔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화학비료 대신 음식물 쓰레기, 똥오줌, 나무재를 밭에 낸다. 잡초는 베어낸 다음 그대로 밭에 덮는다. 잡초는 끝도 없이 나지만 그는 잡초를 미워하지 않고 잡초는 베어서 땅에 덮으면 마침내 비료가 되기 때문에 밭에 잡초가 무성해 있으면 실은 비료가 무성해 있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밭은 좋게 말하면 자연농법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 일도 아니하고 내버려둔 밭이죠. 그는 이따금 작물 주위에 풀을 낫으로 벤 다음 벤 풀을 작물 주위에 덮어주는 일만 할 뿐입니다. 목욕탕 아궁이에서 생기는 나무재를 퍼다 뿌리는 일 외에는 비료도 주지 않습니다. 나날이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 파묻어 주는 일 정도가 그가 하는 일의 전부이죠. 야마오는 지금 이 자리, 곧 여기가 곧 교회인 삶을 살고자 했어요. 따로 사원을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한 거죠.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 언제나 다음 두 가지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집중하세요. 서두르지 않는다. 집중한다. 이 두 가지 것입니다. 진작 미셸이 배웠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그는 자신 속에서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생의 근원적인 충동, 곧 생명의 충족감과 내밀함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석기 문화 혹은 석기 시대라고 하면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 아주 먼 과거의 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섬에서의 내 20년 생활에서 보자면 그 문화는 현대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문화다. 석기 문화를 생활 속에 받아들임에 따라 우리들은 이 문명 사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풍요로움과 기쁨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렇겠네요. 참 현대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문화고 우리가 되살려야 할 어떤 식으로든 체험하고 일상 속에 보존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싶어요. 꼭 그 시대의 부족민들처럼 살지는 않더라도 그 정신, 그 문화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에 채워넣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뭘 해야 될까? 떠올릴 수 있는 돌을 갖다가 집에다 좀 인테리어 식으로 놓아볼까요? 아니면 붓글씨로 뭘 써넣어 볼까요? 아니면 텃밭을 가꾸거나 화초를 키우거나 아주 그 시대의 토기와 같은 그런 토기는 아니더라도 도자기 만드는 그런 걸 좀 배워볼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자연 속에 살던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내 손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 그 예술 작품이어도 되고 음식이어도 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예방에도 그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활동,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걸 어떤 또 책에서 본 것 같아요. 핵과 석유 에너지에 의지한 문명은 그것이 배출하는 유독물질이나 대기오염을 포함해 절망적인 미래밖에는 보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야마오 산세이가 생각하기에 태양 에너지를 비롯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나 자원에 의지하는 석기 시대의 문명은 태양계가 존재하는 한 끝없이 이어져 갈 지속 가능한 문명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지구의 주민은 단지 인간만이 아닌 것이다. 무기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 소속되어 있다. 인간은 카메라의 눈이나 상상력을 통해서밖에 지구를 볼 수 없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라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직접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이라는 현실을 통해 이 지구 전체와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본래 물과 빛, 흙과 공기에 속한 생물이다. 제 아무리 인류 문명과 문화를 뽐내며 독립된 개인임을 자랑하고 의식을 가진 존재인 점을 내세운들 그 생명의 본질은 물과 빛에 속하고
땅과 공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20세기 문명은 좋은 측면도 많이 있지만 인류가 억년 단위의 시간에 속해 있고 암석에 속해 있고 물에 속해 있고 공기에 속해 있다는 시야가 빠져 있다. 그래요. 그냥 우리 인간 잘난 줄만 알죠. 인간이 대단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이 대단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 잊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살아오다가 코로나라는 걸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야마오는 섬에서 태풍으로 쓰러진 2000년 묵은 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랬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붓다가 열반에 임박했을 때 시자였던 아난다는 아직 수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붓다로부터 울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붓다의 열반을 슬퍼하며 많이 울었다고 전해진다. 쓰러진 그 거목에서 그 삼나무요, 2000년 된 삼나무. 그 거목에서 전달되어 오는 것은 수명을 마친 자의 편안함이자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자의 고요함 그 자체였고, 거기엔 한 점의 슬픔도 깃들어 있지 않았는데 내 가슴에는 깊은 슬픔이 복받쳐 올라와 나도 그만 아난다처럼 울고 말았다. 한 생명체의 끝이 이리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수명을 마친 자의 편안함이자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자의 고요함 그 자체. 거기에는 한 점의 슬픔도 깃들어 있지 않았는데 그 평온함,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리 평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이 야마오 산세이처럼 그렇게 아난다처럼 슬피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나무를 좀 앉아서 쓰다듬어 줬을 것 같고 축복해 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려면 잘 살아야겠죠?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기왕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살고 싶은 그런 생으로 살아내야 마지막이 그리 평온하고 찬란하지 않을까. 언뜻 보기에 우리의 2000년 문명은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듯하며 아직 어디까지고 발전해 갈 것 같지만 그 뿌리는 극히 짧고 작다. 특히 본래 자연에 속해 있는 인간의 문명을 자연에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온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 문명은 자신의 뿌리를 짧고 작게 만드는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옆으로 쓰러진 나이 2000살의 뱀문양 삼나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안쪽으로 더 깊고 넓게 뿌리를 뻗는 새로운 인간 문명을 찾으라는 메시지였다. 인류를 자연에서 억지로 떼어놓는 방향으로
도시공간으로 상징되는 인류 독자의 문명 구조가 만들어졌다. 물론 그 방향 역시 큰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인류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았다. 야마오는 인간의 외로운 문명은 앞으로는 반드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처럼 개인과 개인이 대립하며 문명과 자연이 상반하는 전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밑바탕으로부터 조화를 이루고 문명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된 새로운 발전이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여기에 사는 즐거움, 이 책에는 그가 야마오가 일생을 걸고 일관되게 꿈꾸며 바라왔던 평화로운 세계를 조용하게 그리고 깊게 실천해 가기 위한 방법이 쓰여 있다. 야마오의 아내는 이렇게 덧붙인다. 여기에 사는 즐거움이란 여기에 사는 슬픔이자 여기에 사는 괴로움인 동시에 여기에 사는 기쁨이자 그것들을 넘어서 모든 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것을 엮은 것이 이 책입니다. 라고요. 와우. 모든 것은 즐거움. 여기에 사는 기쁨. 늘 잊지 말고 제 마음 한가운데 정중앙에 새겨져 있었으면 하는 글귀네요. 모든 것은 즐거움. 요 며칠 몸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냥 눈이 이 책으로, 이 챕터로 그냥 직진했어요. 무엇 읽어드릴까 하며 머릿속을 뒤적이다가 그냥 이 책으로, 이 챕터로 직진했습니다. 가을이 지고 있잖아요. 너무 빨리, 너무 짧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가을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한 주도 그렇고 너무나 빨리 시간이 달아나 버려서 정말 인생이 짧구나. 하루하루 오늘 하루 너무나 소중하구나. 이 아름다운 생이 그렇게 빨리 타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요 며칠 가을이라 낙엽이 단풍이 또 떨어지고 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죠. 정말 하루하루 우린 행복해야 됩니다. 너무 짧거든요. 즐기고 행복하고 사람 마음 아름다운 생각을 하기에만도 너무나 찰나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1960년대 후반 야마오는 20대에는 들끓는 마음으로 영혼의 자유, 대지로 돌아가자 자기 자신의 신성, 실현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한 대한문화 공동체에 참여했었어요. 이름이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4명의 동지들과 함께 원시 공산제의 직접적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일본 최초의 락음악 카페 소라 고동을 열기도 했고요. 그들은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아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소라 고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족 시절, 그 대한문화 공동체였던 그 부족 시절에 결혼을 했고요. 1973년에 가족을 데리고 인도와 네팔로 1년간 순례 여행을 했었다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는 1975년부터 지쳐있는 도시인을 구하기 위해 도쿄의 호비토란 이름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이었다고 해요. 일본에는 이런 마을 단위의 공동체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정치는 그 모양이더라도 또 경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라이 시절도 있고 전쟁에 대한 그 책임으로 너무나 힘든 시절도 또 보낸 그런 국민들이기도 한데 이 도시인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그 물질적인 측면이 아닌 또 다른 측면의 문화적인 측면, 공동체의 삶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정된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역사가 꽤 길더라고요. 지금이야 경제가 과거만 못하다지만 그래도 한때 엄청난 또 풍요를 누렸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런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선 이상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토양들이 철학적인 그런 깊이들이 깊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같아요. 예. 이제까지 몇십 번 이상 태풍과 직면해 왔지만 그때마다 배우게 되는 것은 태풍은 사람의 죽음과 같아서 올 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온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이다.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그래도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면 10km든 20km든 제발 그만큼이라도 좀 옆으로 빗나가 달라고 바라게 되는 게 태풍의 통로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올 때면 그것은 마치 미리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닥쳐온다. 죽음도 그처럼 다가올 것이 틀림없으므로 태풍의 한복판에 선 나는 이중의 의미에서 죽는 연습을 한다.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자신의 원초의 영혼을 보낼 별을 찾던 야마오는 결국 2001년 자신의 이름 산세이와 같은 발음인 오리온의 새별, 곧 그의 영혼의 별로 육체와 태양계라는 틀을 떠나 자유를 얻어 귀향합니다. 10여 개월간의 투병 생활 끝에 맞은 조용한 죽음이었다 해요. 마지막까지도 그는 지금 여기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면서 헌법 구조를 지켜달라며 가족에게
당신들은 당신들의 방식으로 세계를 사랑하면 됩니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 해요. 강요하지 않으셨네요. 당신들의 방식으로, 당신들의 방식을 찾으라. 세계를 사랑하는 당신의 방식을. 여기에 사는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시인이자 구도자로 살았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잡담을 삼가고 침묵을 지키며 될 수 있으면 가미를 만날 생각으로 그것을 찾으며 걸었던 것이죠. 저도 좀 침묵을 지키며 잡담을 삼가고 그렇게 살아야겠네요. 조금 덜 유쾌하고 조금 덜 분주하고 조금 덜 관여하고 그렇게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너무 많이 관여하고 너무 많이 소진하면서 낭비하면서 보내온 건 아닌가 반성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헌법 구조, 야마오가 지켜달라고 했던 그 헌법 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 조항이고요. 1946년 11월에 공포된 이래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평화 헌법이라 불리는 조항이에요.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항입니다. 그걸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기신 거죠. 숲, 강, 바다, 풀, 벌레, 꽃, 도시, 그리고 인간은 지금 그 존망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삼라만상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살 수 있다면 작은 혹성이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적어도 앞으로 1000년이나 2000년의 문명을 이 지구는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다. 그가 책 속에 남긴 마지막 희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의 소로라고 생각되는 야마오 산세이의 책 여기에 사는 즐거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좋은 시간, 좋은 생각하는 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